저는 야구야구를 통해서 마크 샤파이로와 애킨스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제 생각을 표현할 때 종종 직장인 같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토론토 팬들이 조롱의 의미로 둘이 한 몸이라는 뜻의 샤킨스라고 부르는 이 둘은 마치 큰 조직 내의 중간 관리직 같은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은 팀 성적이나 팬들보다는 본인들의 자리 보존이라는 뜻입니다. 몬토요를 내친 것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꼬리 자르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몬토요의 잘못은 너무 고지곳대로 받은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샤파이로와 에킨스가 내세우는 그들의 가장 큰 업적으로는 토론토의 2세 선수들과 그들의 성장이 있습니다. 다만 비지오의 경우는 아버지가 휴스턴의 전설인데다가 현재도 휴스턴 구단에서 일을 하고 있고, 게르로 주니어의 아버지는 몬트리올과 에인절스를 생각나게 한 선수인데다가 5명의 부인으로부터 9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5명의 아들이 모두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5명의 부인 중 대부분으로부터 양육 관련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게레로 주니어에게만 집중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게레로 주니어의 동생들 중 미겔 게레로와 파블로 게레로는 곧 메이저리그 팀들과 계약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샤파이로와 에킨스는 보에게 집중이 가능한 단테 비셋을 마케팅에 많이 활용했고, 단테 역시도 토론토의 객원 타격 코치로서 토론토와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보는 데뷔부터 경기에 자주 오고 토론토의 객원 타격 코치로서 활동하는 단테의 존재로 인해서 3명의 코어 2세 선수들 중 가장 많이 아버지 관련 질문들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보는 항상 기자들에게 아버지는 아버지, 나는 나로 봐주었으면 한다 라고 말하거나 단테 비셋의 아들 보보다는 보라는 선수로 온전히 평가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어린 선수가 참 당돌하고 대견하다고 생각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 애정을 담아서 우리 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서프라이즈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2022) 시즌이 시작되고 많은 분들에게 보의 부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보란 선수가 시즌 말에 포커스를 맞추고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선수이기에 시즌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성적이 원래로 복귀할 것이란 대답과 함께 구단에서 장기 계약을 저렴하게 하려고 선수 흔들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대답을 했었습니다. 시즌이 시작되기 전 보는 크게 의미는 없지만 연봉 거절을 하면서 구단에서 현재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표현했고, 토론토 구단은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 보와 장기 계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흘렸습니다. 토론토의 해설인 벅 마르티네스는 암 투병으로 빠지기 전에 이미 시즌이 시작되었는데 왜 자꾸 장기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는지 모르겠다. 선수가 시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보의 장기 계약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5월 들어서 보의 성적이 잠깐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내용 자체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보는 초구를 너무 사랑하고 하드히트밖에 모르는 바보인데 5월에는 오히려 타구 속도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팬들 사이에서는 볼을 트레이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왔습니다. 팬들끼리 팽팽하게 볼을 트레이드해야 된다, 보는 코어 선수다 라는 토론을 하고 있을 무렵 7월 팬들 사이에서 보의 친형인 단테 비셋 주니어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팬들과 문답을 진행한 것이 화제가 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그는 자신과 동생 보는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성장했으며 그 결과 자신은 현재 부모님과의 인연을 끊은 상태이다. 동생과는 동생이 부모님과 다시 가까워지면서 연락을 끊었다. 아버지 단테 비셋은 어머니가 자신을 임신했을 때부터 어머니를 폭행해왔으며 자신들이 태어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이 있었다. 그리고 보가 아버지에게 맞는 것을 막아주다가 대신 아버지에게 맞은 적도 있다 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믿냐는 팬의 질문에 간단한 구글 검색만 해도 아버지가 자신을 임신했을 때 19세였던 어머니를 폭행했다는 기사가 있다면서 굳이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거짓말할 필요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1992년 단테 비셋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친구를 폭행해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기사가 남아있고, 1993년에도 경찰이 배우자 폭행으로 단테를 연행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 질문에 대답을 했던 단테 비셋 주니어는 문답의 마지막에서
자신의 동생 보 역시도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강조했으며 자신이 가장 실망한 사람으로 마크 샤파이로 토론토 사장을 지목합니다. 그는 마크 샤파이로의 아버지가 단테 비셋의 에이전트였던 론 샤파이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론 샤파이로는 스포츠 업계의 거물이었고 마크 샤파이로는 클리블랜드 구단에서 1991년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테 비셋 주니어는 론 샤파이로의 아들이자 1992년 이미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일을 하고 있던 마크 샤파이로가 자신과 보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모를 리 없으며 그는 보가 가정폭력을 겪고 성장한 것을 알고서도 단테 비셋을 보와 가깝게 그리고 구단과 함께 일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마크 샤파이로의 아버지인 론 샤파이로는 칼리켄 주니어와 조 마우어의 에이전트로 유명하고 야구뿐 아니라 볼티모어 레이븐스, 브루클린 네츠,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같은 NFL과 NBA 구단들의 운영을 도와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로펌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단테 비셋 주니어가 자신의 아버지를 저격하면서 마크 샤파이로의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테리 프랑코나 감독의 아들인 닉 프랑코나 역시도 미키 캘러웨이의 성추문 사고가 터졌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이런 문제를 몰랐을 리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미키 캘러웨이가 메이저리그 코치가 될 수 있게 해준 마크 샤파이로와 에킨스 역시도 돌려서 저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키 캘러웨이가 클리블랜드 마이너리그 팀 코치가 되었을 때 그를 뽑은 사람이 당시 클리블랜드의 마이너리그 팀들을 담당했던 로스 에킨스, 현 토론토 단장이며 이를 승인해준 인물이 당시 클리블랜드 단장이었던 마크 샤파이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크 샤파이로와 에킨스는 미키 캘러웨이 사태가 터졌을 때 본인들은 클리블랜드에 있던 시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몰랐으며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었고 현재 단테 비셋 주니어의 폭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샤파이로와 에킨스는 여러 이슈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여러 정황들은 그들이 모르기 힘들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제 생각은 저의 최애 드라마 중 하나였던 스토브리그에서 백승수 단장이 고세혁 팀장에게 한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빙빙 돌리지 마시고 본론을 말씀하시죠. 최소 무능. 가능성 높은 건 묻히기만 직무유기. 보나 마노아와 같은 선수들은 데뷔 시기의 문제로 좋은 성적을 기록해 놓고도 신인상의 도전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토론토 구단은 데뷔 시기가 늦춰진 관계로 이 선수들을 미니멈에 한 시즌 더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프링 트레이닝부터 7월까지 많은 일들을 겪었던 보는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지나고 8월이 되자 아이러니하게도 야구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샤파이로와 에킨스 그리고 구단은 보에 대한 언론 플레이를 자제하고 있으며 토론토 언론, 특히 로저스 계열 언론들 역시도 아버지에 대한 질문을 멈추었습니다. 토론토의 객원 타격 코치가 아니더라도 종종 경기장의 모습을 자주 보였던 단테 역시도 최근에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어쩌면 보는 이제 모든 게 다 밝혀졌고 애써 감추지 않아도 되니 속이 후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몇 시즌 동안 그가 부탁했던 아버지와 자신을 엮지 말아달라던 일이 비로소 어두운 가정사가 폭로되자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씁쓸하기도 한 그런 결말입니다. 보의 평균 타구 속도는 8월 93마일로 상승하게 되고 9월에는 94.6마일로 상승했습니다. 배럴 타구 역시도 9월에 16.1%가 됩니다. 이렇게 야구에만 집중하게 된 그는 위기의 순간마다 토론토를 구하게 됩니다. 현재 메이저리그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에런 저지는 이번 시즌 동점 상황에서 총 32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기부터 살아난 보는 동점 상황에서 27타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27타점 중 많은 부분이 8월과 9월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난 두 장면을 다시 되돌려보면 현지 시간 9월 5일에 열린 경기에서 토론토는 볼티모어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시리즈의 첫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말에 토론토의 선수들은 볼티모어와 템파베이의 신경전에 말리면서 발목을 잡힌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볼티모어와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4회 말 무사 1루에서 가스먼은 보크 판정을 받았고 이 순간 흥분해서 2루심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시프트 포지션에 있던 보는 전력을 다해 뛰어와서 가스먼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스먼은 3타자 연속 삼진을 잡았고 보는 바로 다음 회 타점을 올리면서 승리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 경기에서 보는 5타수 3안타 2타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토는 3승 1패로 중요했던 원정 시리즈를 승리하면서 볼티모어와의 경기차를 6.5경기로 벌리게 됩니다. 그리고 9월 12일 템파베이와의 홈 5연전 첫 경기에서 2대1로 앞서고 있던 템파베이는 6회 말 게라가 97마일의 패스트볼을 보의 얼굴에 맞추게 됩니다. 다행히 헬멧 끝부분에 맞아서 부상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대로 얼굴에 맞았다면 정말 위험한 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는 배트를 세게 집어 던지고서는 게라를 쳐다보지도 않고 1루로 향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타석인 8회 말 역전 2점 홈런을 날리면서 몸에 맞는 볼 다음은 홈런이라는 아쿠냐 주니어 스타일의 짜릿한 복수를 템파에 해줍니다. 보의 활약으로 1차전을 이긴 토론토는 템파와의 5연전 역시 3승 2패로 시리즈 승리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위에서 잡음이 많이 들렸던 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제가 감히 짐작할 수도 없겠지만 현재 그는 무서울 정도로 야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데뷔 후 처음으로 2주의 선수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보는 마치 억제기가 다 털리고 용까지 내준 상황에서 나홀로 넥서스를 지키며 펜타키를 찍고 팀을 승리로 이끄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시즌 초 구단의 플레이 타임 장난에 구단 연봉 제한에 바로 사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불만을 표출했던 마노아와 보가 현재 토론토를 이끄는 두 선수라는 점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토론토 팬으로서는 우리 보가 토론토와 장기 계약을 맺고 토론토에 오래 남아주었으면 하지만 보의 팬으로서는 보가 한 선수의 어두운 과거사까지 이용하려고 한 토론토가 아닌, 그리고 아버지가 커리어의 대부분을 뛴 콜로라도도 아닌 제3의 구단에서 본인의 바람대로 단테 비싯의 아들이 아닌 보라는 한 명의 선수로서 사랑받고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야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즌 초 크게 부진했던 그는 어느새 아브레우를 4개 차까지 뒤쫓고 있으며 2년 연속 최다 안타 1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팀 동료인 스프링어가 자신이 말더듬증인 것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말더듬증을 가지고 있는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처럼 보 역시도 나중에는 이 과거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어딘가에서 폭력에 상처받고 있을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은 어두운 이야기, 조금은 부정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보가 이 계기를 통해서 더 성숙한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야구야구의 이승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